네, 안녕하세요. 자기경영 노하우 북칼럼 리스트 119 힐링입니다. 오늘의 북칼럼은 네, 바로 이상한 놈들이 온다입니다. 세스 고딘이 지었죠. 여러분 세스 고딘 하면 잘 아시죠? 네.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개성 넘치는 통찰력 있는 시장 분석가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30년 동안 그는 마케팅, 경영, 기업가 정신에 관한 통찰력 있는 글쓰기를 해서 총 19권의 베스트셀러를 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상한 놈들이 과연 누굴까요? 네. 그가 이 서문에 프롤로그에 누가 동물원을 먹여 살릴까? 이건데 벨기에에 한 동물원이 있었어요. 동물원이 잘 안 돼서 폐업 위기에 몰렸는데 때마침 코끼리 한 마리가 새끼를 가졌어요. 그래서 홍보팀에서 사진 한 장을 유튜브에 올렸죠. 아기 코끼리 초음파 사진을 올렸어요. 암놈일지 순놈일지 이렇게 퀴즈를 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 이후에 동물원이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세스 고디는 이것은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어떤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이것은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광고 업체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었고, 이러한 작업은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과거 대중을 위한 대중의 놀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모두를 위한 오락거리나 서비스, 융을 만들어내는 공장 기반으로 어떤 작업들이 우리 경제가 그렇게 있어 왔다는 거고요. 이제는 이것이 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얘기고, 이제는 앞으로 대중은 죽었고 이제 톡톡 튀는 변종들의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스 고딘은 이 책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하고 정상인, 변종,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대중은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효율적인 존재가 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고, 대규모 마케팅, 대량 생산, 그리고 사회 규범에 대한 대중적인 순응이 우리를 규명하는 특징이고, 대중은 튀지 않는 사람이고, 다수의 접근, 다수의 접근에서 편안함과 생존을 모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상인은 누구냐? 중간 부류인 사람이고, 정상인이란 대중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류이고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종은 뭐냐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용모 신체는 태생적으로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세스 고딘처럼 선택적으로 변종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다른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며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상한 거. 하지만 자기 선택에 따라 튀는 것은 대중문화와 정상의 해당 목록에 반하고, 그래서 세스 고디는 바로 이들처럼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삶의 한순간만이라도 대중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변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누구냐?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고,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개인 전용 비행기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부자는 시간과 음식이 충분하고 건강하며 상품과 아이디어가 거래되는 시장에 접근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요. 그래서 세스 고딘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싸움은 뭐냐면 대중과 그렇지 않은 변종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시작됐고 그 싸움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차에 보면 대중이 사라지고 있고 변종을 탄생시킨 네 가지 힘이 무엇인가? 평범을 거부한 변종들의 어떤 선언한 내용들, 우리 역사적인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중의 원래 정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중시장이. 예. 근데 이게 문제적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응? 이 공장이 옛날에 그 공장에서 대중시장을 이끌었죠. 즉, 대중시장이 먼저 등장하지 않은 것이고, 정부가 먼저 등장하고, 대중이 수능적으로 규칙을 따르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보험회사나 음반회사, 뭐 침대 제조업체 같은 데서 그런 전통적인 기업은 대량 맞춤 생산 능력이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 다량 찍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대중시장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 누구에게 투표할지, 가족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심지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도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전부 똑같은 사고방식 기초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행동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마케팅에 관한 이런 사실입니다. 마케팅 할 때. 이렇게 마케팅 전문가들은 시장이 대중의 엄격한 정의에 순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제 그래서 대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1918년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이 200군데나 가동되게 되었고 1925년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장 제조업체라고 해도 시장 점유율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대중의 개념 자체를 없었는데 미국에서 그 지금은 하인즈가 그 전성기를 누리던 미국 그 시절에 있었는데 그 시절이 미국 가정의 70% 이상이 냉장고에 하인즈 케첩 한 통이 다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모든 직원용 개인 컴퓨터 서버에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중화된 어떤 그 시장이 되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세스 고디는 대중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시장은 끝났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변종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의 그 대답도 맞을 수 있는데 세스 고디는 이제 대중 종말을 일생일대 기회로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대중이 사라진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죠.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상이 뭐냐, 정상이 뭐냐, 통계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저 맨 밑에 보면 통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어요. 키가 170에서 185cm일 경우에 자신이 표준 편차내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치가 언제나 평균치에서 벗어난 정도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예. 평균이 아닌 평균치에 근접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진짜 키 작은 사람들, 키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정상이잖아요. 그죠? 통계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종이 뭐냐? 앞에서 보았죠. 변종은 태어나면서부터 변종인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변종이 되기를 확실히 선택한 사람을 변종이라고 세스 고딘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종은 그 되게 특이한 놈이야. 그래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외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종이라는 존재의 핵심 요소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변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변종을 탄생시킨 그 힘은 뭘까요? 변종을 탄생시킨 네 가지 힘. 자, 첫째, 창조의 일상화입니다. 책을 출간하든, 그림을 팔든, 집을 설계하든, 자신이 열정을 쏟는 모든 분야에서 한층 일하기 쉽죠. 속도가 요즘 빨라졌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가능성도 커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고 누구든 어디서 세상을 향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죠? 예. 이러한 창조가 일상화됐고요. 또한 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급격히 늘면서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죠. 돈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롱테일이라고 있죠. 큰 수익이 되지 않는 상품군을 의미하는 단지 기발한 표현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상품의 시장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 각별히 애정을 드러내는 변종들의 그 지갑을 여는 일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쉽게 무언가에 빠져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이것도 변종을 탄생시킨 힘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선택이 트렌드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관심사가 동일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변종들은 정상이 되죠.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 변종들의 선택이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인터넷은 부족 집단 내 구성원들을 연결하고 증폭시켜 변종 간의 관계를 이어주고 보호해준다. 그렇죠. 인터넷 세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중지향의 트렌드에서 이제 변종지향의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업계의 마케터들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야 했던 압박감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사회 구조는 계속 바뀌고 아웃라이어들의 영웅담 지속적으로 추앙받고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냥했죠. 지금은 그림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시대는 누구나 창조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라고 해요. 그죠? 창조. 인터넷, 물론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터넷은 엄청난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어요. 영상물 제작하고 아이디어 확산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쉬워졌죠. 예. 그래서 기존 문화 위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계속해서 문화층이 쌓여가고 이렇게 세상을 바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세스 고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스 고든이 서양 사람이니까 빵 얘기하겠죠. 하나에서 무한대로 확장한 빵의 역사. 이게 뭐냐면 지난 500년 동안 서양 사람은 그 사람 세스 고든 사는 서양에는 빵을 먹었죠. 단지 손수 구워야 했어요. 그죠? 어머니가 굽던 빵 그런 방식대로. 근데 그럴싸하지만 뭐 그럴싸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건 별로도 맛은 있었죠. 산업화되면서 베이커리가 생겨났죠. 제빵구장이 생겨나고요. 근데 원더 브레드 하면서 하얗고 정제되고 순수한 밀가루로 한결같은 맛을 구워냈죠. 대중적인. 그래서 한 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개인 문화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대중의 권력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원더 브레드라는 어떤 이런 상표가. 그래서 근데 지금은 원더 브레드라는 모기업은 파산했어요. 그 광고도 사라졌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대중을 위한 식빵 같은 표준이 지금 필요 없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은 똑같지 않다. 똑같은 빵, 똑같은 걸 먹는 것이 아니다. 어떤 빵? 왜 이제 얘기하죠. 유기농 빵, 스펠트 밀, 샤오도우, 해바라기 빵 등 여러 가지 빵을 우리가 이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충분히 그 빵의 종류로 그런 것들을 사서 빵을 만들어 파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비주류 브랜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빵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망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는 변종들이 한다. 그래서 아까 정규 분포 나왔죠. 정규 분포. 그죠? 인구의 종용 곡선에 따라 종용 곡선의 형태로 나온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의 키에 따라 줄을 세웠어요. 그러면 120cm에서 학생들 수와 180cm 학생 수가 비슷하게 소수를 형성하고 그죠? 120cm 미만, 150, 180cm 이상 소수죠. 나머지 120에서 180, 그 사이에가 100, 그죠? 거기가 종형 모양이죠. 여기가 정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정규 분포가 점점 이 키에선 나오지만 일상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저자가 말을 하는 68쪽에 보면 평범한 대중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마케터들은 물건을 팔아서 시장이 꽤 쉽게 발견되는 종용 곡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펩시콜라, 뭐, 펩시나 코카콜라 이런 것을 그냥 마시고, 뭐, 케이지 운동화 신고, 영어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정상적인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죠. 이전에는 무조건 검정색 자동차였죠. 근데 이제 점점 각자 주문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양성이 변화를 이끈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뭐 베스킨 라빈스 31이 31가지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아니죠. 여러 가지 맛이 있겠죠. 이제는 다양성이 변화를 이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다양성이 얼마나? 하늘에서 내리는 100억 개 제품 이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과거 500년 전에는 약 200개의 상품이 불과했는데 지금은 제품 수가 100여 개가 넘는다. 마치 하늘에서 제품이 막 떨어져 내린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인터넷이 개성을 해방시키고 인터넷의 상호작용 연결성이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했다. 예전에는 뭐 디지털 하면 그닥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변종을 위협한 여러 가지 장애물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여러분 추가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스테스 고딘이 얘기해요. 모바일은 최강의 변종 매체다. 이전에는 우리가 케이블 TV 이렇게 많이 보고 공중파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그보다 모바일을 통해서 요즘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뉴스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내 원하는 정보를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스 고딘이 깜짝 놀랐는데 116쪽에 보면 학생들에게 정상을 강요하지 말래요. 예. 학교 교육에 획일적인 교육을 하지 말고 변종도 인정해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봤는데요. 세스 고딘의 이상한 놈들이 온다. 예. 이 책을 통해서 주류 대세 유행을 바꾸는 변종들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도 이 바뀌는 세상에 변종으로서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 자기교육 노하우 북컬럼은 이상한 놈들이 온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